화실에서 일어났던 기묘한 괴담들. 제게는 제이라는 선배 언니가 있습니다. 제이 선배네 부모님들은 아프신 할아버님을 돌보기 위해 시골에서 살고 계셨고 서울 집에는 자식들만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제이 선배가 결혼을 해서 대구로 내려가게 되고 서울 집에는 제이 선배의 남동생과 더 어린 여동생만 살게 되었죠. 당시 집에서 독립하여 화실이 필요했던 제게 제이 선배가 선배의 집에서 살아달라 제의했습니다. 어차피 방도 남고 막내 여동생은 만화 공부하고 싶어하니 제가 문화생으로 가르치면서 돌봐달라는 것이었지요. 결혼한 제이 선배 대신 동생들의 보호자 역할로 첫 화실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제이 선배네 서울집은 새로 이사를 했고 전 제이 선배의 동생들과 새 집을 보러 겸사겸사 가봤죠. 다닥다닥 붙은 골목의 제일 안쪽 2층 단독주택이더군요. 선배의 남동생은 현관 쪽 방을 쓰기로 하고 여동생과 저는 제일 밝고 큰 방을 작업실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이 선배의 여동생을 Y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가 작업실이 되는구나 라면서 창문을 열어 제끼는 순간 우리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무당집 깃발이 펄럭펄럭. 펄럭이는 무당집 깃발을 보고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서로 웃고만 말았죠. 하지만 그 무당집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현관 앞쪽 방은 제이 선배의 남동생이 쓰고 화장실 옆 작은 방은 저와 Y의 옷방으로 쓰고 양쪽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큰 방 2개 중 왼쪽은 제 작업실 겸 침실로 오른쪽은 Y의 피아노와 침실로 쓰게 되었죠. 무당집 쪽으로 나 있는 큰 창문 쪽으로 제 작업 책상을 배치하고 책상들과 이어서 책꽂이들을 정리했습니다. 침대는 책상에 앉아있으면 등 쪽으로 배치했고요. Y에게는 당시 2살 된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외출 고양이였기 때문에 주인이 있다는 표시로 이름표와 커다란 방울을 항상 목에 걸어주었지요.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한참 마감을 하던 중이었지요. 며칠 동안의 밤샘 작업에 Y는 졸렸다면서 제 책상 뒤 침대에 이불을 쓰고 누워버렸습니다. 전 라디오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지요. 고양이는 창틀에 발을 모으고 앉아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 작업을 하는 중에 어디선가 방울소리가 매우 희미하게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주 희미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방울소리란 건 알 수 있었지요. 고양이가 움직인 건가? 전 제 앞에 있는 고양이를 보았지요. 하지만 고양이는 처음 그 자세 그대로 계속 자고 있더군요. 잘못 들었나?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딸랑딸랑하고 또 들리더군요. 고양이를 봤습니다. 고양이는 꼼짝 않고 자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를 보는 그 순간에도 작은 방울 소리는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방울을 달고 있는 고양이는 제 눈앞에 있는데 방울 소리는 제 등 뒤에서 들리는 게 아닙니까? 뒤를 돌아봤습니다. Y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더군요. 다시 앞에 있는 고양이를 봤습니다. 고양이도 처음 그 자세 그대로 숨만 쉬면서 자고 있었습니다. 다시 방울 소리가 약하게 등 뒤에서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분명히 봤죠. 방울을 딴 고양이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 그렇기에 방울 소리가 날 수 없단 걸. 그런데 방울 소리는 제 등 뒤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볼륨을 크게 키웠지요. 잠을 못 자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죠. 아침쯤에 일어난 Y와 밥을 먹으면서 새벽에 들린 방울 소리에 대해 이야기했죠. 고양이는 앞에 있는데 방울 소리는 내가 자고 있는 침대 쪽에서 들리더라라고 말이죠. 갑자기 Y가 젓가락을 떨어뜨리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 저 밤새 잠 못 잤어요. 방울 소리가 뒤쪽에서 너무 시끄럽게 들려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썼는데도 더 크게 들리잖아요. 언니 쪽을 보는데 언니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작업만 하고 있고 내 귀에는 들리고 진짜 미칠 뻔했어요. 제 등 뒤에서 자고 있던 Y. 제게는 매우 약하고 희미하게 들렸던 방울 소리가 Y에게는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이 크게 들렸다니 서로 아침밥 먹으면서 무당집 탓인가 보다 라면서 웃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시작일 줄은 2사람 모두 몰랐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세요? 한밤중에 방에 불을 끄고 촛불 하나만 켜둔 채로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내 전생이 보인다는 이야기. 마감이 끝난 저와 Y는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제2선배의 남동생은 자신의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지요.
Y와 저는 작업실 방문을 닫고 양초 하나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방 불을 끄고 서로의 얼굴을 보았지요. 한밤중에 밀폐된 방 안의 촛불 하나의 빛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괜히 웃음이 나오더군요. 둘이서 키득키득 웃다가 안 돼. 전생을 보려면 진지해야 해. 라면서 서로 웃음을 멈췄지요. 솔직히 지겹더군요.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Y의 고양이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매우 큰 소리로 우는 게 아닙니까? 조용히 해. 옆집을 피해주면 안 되잖아. 고양이를 보면서 뭐라고 짖었죠. 그런데도 고양이는 더 큰 소리로 운 겁니다. 동네 떠나가라는 듯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얘 좀 조용히 시켜봐. Y를 돌아보며 말을 하는 순간 전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비명을 지른 순간 Y도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는 겁니다. 전 비명을 지르면서 바로 방에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얼른 촛불을 껐지요. 비명 소리에 제이 선배의 남동생이 방문을 열면서 놀라 묻더군요. 누나, 왜 그래요? 아무 일도 아니라면서 그냥 웃었습니다. 제이 선배의 남동생은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Y가 묻더군요. 언니, 왜 절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러는 넌 왜 날 보고 비명 질렀는데? 입을 다물더군요. 제가 Y를 보고 비명을 질렀던 이유는 Y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고양이를 보다가 Y 쪽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Y의 입이 뒤쪽까지 쫙 찢기면서 절 보고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입이 뒤쪽으로 찢기면서 웃고 있었어. 전 조심스럽게 말했죠. Y가 대답하더군요. 언니, 제가 비명을 지른 건 언니의 입이 뒤쪽으로 찢기면서 절 보고 웃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후로 저와 Y는 다시는 전생을 보겠다면서 양초를 켜지 않았습니다. 물론 누군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해보겠다면 필사적으로 말리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촛불 하나의 빛을 오래 보고 있었으니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겨우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잠시 눈 상태가 이상해서 환각을 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동시에 두 사람이 서로의 얼굴에서 입이 찢어지면서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환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제이 선배의 남동생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저와 Y의 비명 소리를 듣기 조금 전 게임을 하던 제이 선배의 남동생은 잠시 창밖을 보면서 담배를 피고 있었다는군요. 그런데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는군요. 그래서 거실로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다는군요. 당연히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요. 이상하네 라고 생각한 순간 저희가 비명을 질렀다는 겁니다. 귀신을 보는 단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를 듣는 것, 두 번째는 귀신을 보는 것, 세 번째는 귀신과 말하는 것. 세 번째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은 위험한 거라 하더군요. 전 다행히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지만 당시 Y는 세 번째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녀석은 조금씩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이 선배의 남동생은 게임에 한참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PC방에서 날밤 새기를 기본으로 했었지요. 한참 잔소리했습니다. 큰 누나 역할하기 힘들더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집에는 저와 Y만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나름 독립해서 나와 있다 보니 저도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해야 할 때도 많았죠. 그래서 며칠씩 집을 비울 때가 당연히 있죠. 제이 선배의 남동생은 PC방에서 살다시피 하지. 전 집에 일 있다고 며칠씩 화실을 비우지. Y 혼자 집에 있을 때가 많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외출이라도 하게 되면 Y는 항상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니, 언제 와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집 앞까지 나와서 절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기를 싫어하더군요. 만약 제가 외출해서 밤늦게까지 오지 않으면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를 하더군요. 언니, 언제 오세요? 빨리 오시면 안 돼요. 라고 말입니다. 보통 작업할 때는 제 방에서 함께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서로의 방에서 잠을 자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날에도 제 방에서 잔다고 그러더군요. 혼자 자기 싫어서요. 얘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더군요. 그래서 너 요즘 왜 그러니? 라고 물었습니다.
Y가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없는 어느 날 밤이었답니다. 방문을 닫고 자고 있는데 고양이 울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잠결에 고양이가 방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그런가 라면서 일어나려는데 뭔가 뭉클한 것이 만져졌다는군요. 자신의 고양이는 바로 Y 옆에서 세상 근심 없다는 듯이 퍼질러 자고 있더라는 겁니다. 밖에서 사는 고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누웠는데 또 고양이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집 밖이 아닌 거실에서 말이죠. 거실에 고양이가 있을 리가 없는데 부엌 창문 열어놨는데 도둑 고양이가 들어왔나? Y는 도둑 고양이가 집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내보내기 위해 방문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Y는 순간 방문을 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군요. 그래서 얼른 방문을 잠궜답니다. 다시 누군가 노크를 하더랍니다.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방문을 두드리다니 Y는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모른 척 했다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제가 동창 모임이 있다며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라면서 외출한 밤이라고 합니다. 에어컨을 틀어놨기 때문에 방문을 닫고 자는데 얼핏 고양이 울음소리에 또 잠을 깼다는군요. 그런데 방문 위쪽에 고양이의 앞발 2개가 걸쳐 있더랍니다. Y는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가 문틈에 발이 낀 줄 알고 놀라서 문을 열려고 했다가 순간 멈췄다는군요. 방문에 앞발 2개가 끼었다면 엄청 아파서 고양이가 울어야 하는데 아무 소리도 없다는 것. 그리고 고양이의 앞발이 방문 아래가 아닌 방문 위쪽에 끼어 있다는 것. 방문의 높이라는 것은 보통 성인 남자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어떻게 고양이 앞발이 껴있을 수 있단 말인가. Y는 이불을 살펴봤답니다. 고양이는 이불 위에서 편안히 자고 있던 겁니다. 고양이는 지금 내 옆에서 자고 있는데 방문에 껴있는 저 고양이의 앞발은 뭐지? 그렇게 생각한 순간 갑자기 방문 위쪽에 있던 고양이의 앞발이 스르르 옆쪽으로 내려오더니 방문 아래쪽으로 가더랍니다. 그리고 밖에서 확실하게 고양이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Y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방문을 바로 잠궜다는군요. 방문이 잠긴 순간 다시 누군가 방문을 노크하더랍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노크 소리는 계속 이어지더랍니다. 마치 방문을 빨리 열어달라는 듯이 말이죠. Y는 너무 무서워서 제게 전화를 하기 위해 전화기를 들었는데 달칵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지요. 그 순간 방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던 노크 소리가 갑자기 뚝 끊기더랍니다. Y는 방문을 벌컥 열고 언니 라면서 절 불렀고 진짜 제가 왔다는 걸 확인했다는군요. 저도 그날 기억합니다. 밤늦게 택시 타고 집에 들어와서 신발을 벗는데 갑자기 Y가 방문을 벌컥 열고 언니 이라면서 절 보는데 Y가 금방이라도 울고 갔더군요. 그 후로 혼자 집에 있는 날이면 Y는 항상 방문을 잠그고 있게 되었습니다. Y가 혼자 있으면 녀석은 어김없이 나타나 방문을 두드렸다는군요. 하지만 제가 함께 있으면 조용했다는군요. 그런데 녀석도 점점 진보해 갔던 건지 아니면 나와 Y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어서 그런 건지 이제는 제가 집에 있는 날에도 Y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녀석이 Y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면서 저에게도 녀석의 정체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